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바람한 목도파입니다. 건설사 PF 문제가 점점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상반기 이후에나 터질 것으로 예상했던 PF 문제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작년 12월에 터진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게 단지 시나리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 전반을 한 방에 뒤흔들 수 있는 초대형 변수가 될 수 있겠다는 체감도 높은 위기감을 한 번에 안겨주게 됐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잡음이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대체적인 여론이 강도 높은 자구안을 마련하는 거였고, 그중 핵심이 태형그룹이 자금 890억을 태형건설 쪽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채권단 요구가 있었는데, 전날 그러니까 1월 7일까지도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질 않아서 상당 부분 워크아웃 신청을 해놓고도 자기 살 도려내기를 하지 않는 무의미한 자구책,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채권단의 냉랭한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금 경색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대체로 어떻게 해서든 법정 관리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엄청난 재살 도려내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미가 잘 보이질 않으니 총리까지 나서서 경영자가 자기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는 발언까지도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금융감독원장은 태형이 지금 자기 뼈가 아니라 남의 뼈를 깎는다는 말로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쪽에서 강하게 푸시를 하기 시작하니까 마지막까지 불씨를 살려내야만 하는 기업 입장에선 바람이 강하게 부니 갈대가 드러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 이거 지금 눈치를 볼 단계 넘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경영 정상화라는 목표만 바라보고 뛰어가도 모자랄 판에 채권단 입장에선 뭔가 지지부진한 모습밖에 안 보였던 거고, 이런 팽팽한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 결국 태형그룹이 백기를 들고 채권단의 요구대로 890억 태형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일부를 태형건설에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의 태형건설 워크아웃이 그냥 법정 관리로 넘어갈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은데, 여전히 채권단은 이보다 더 높은 강도 TY홀딩스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태형건설 쪽에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채권단의 기대 수준까지 자구책 마련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보다 파격적으로 나오는지가 채권단 75%의 워크아웃 동의를 얻어내느냐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오는 1월 11일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워크아웃의 여부를 채권단에 의견을 물어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아마 이 날짜까지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건설사 랭킹 16위라는 엄청난 업력을 가진 대형 건설사가 하루아침에 부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 이것도 11월부터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런 자금상의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괜시리 기후에 지나지 않는 일이 확대되는 건 아닌가라는 의견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근데 앞불사 아니 땡 굴뚝의 연기가 날까? 뭔가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현장 체감도가 전하는 위기감이 현실에서 곧바로 터질 수 있다는 신호였고, 예상보다 일찍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거의 빛의 속도로 진행이 됐다는 점이죠. 이게 부동산 PF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냥 다이너마이트식으로 터질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일단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감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동부건설은 대략 3천억 정도 선제적으로 자금 확보를 마련했다는 해명을 했고요. 롯데건설 역시도 부채 비율 30%를 감소시켰다는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도 위기감을 느낄 정도의 PF 문제는 자칫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구멍이 나기 시작을 하면 엄청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파괴력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횡적인 파괴력이죠. 같은 업종의 비슷한 규모의 건설사들까지 자칫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위기감이 극대화되는 수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종적인 파괴력, 그러니까 자금이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부분, 금융기관에서부터 시작된 부동산 PF 자금 흐름이 막혀서 이게 역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태형건설에 물려있는 시중은행 대출 자금은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크다. 두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2천억 가까이 되고요. 국민은행이 1,600억, 기업은행 900억, 우리은행 720억, 신한 600억, 하나도 600억가량 됩니다. 그 충격이죠. 제2금융권에서나 물려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런 정도의 파이, 큰 줄 알았는데 시중은행이 만만치 않은 이 자금이 태형 쪽으로 쏠려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사가 휘청거리게 되면 바로 그렇게 돈을 쏴주는 쩐주 역할을 했던 은행은 곧바로 부실 채권이 악성 채권으로 바뀔 수 있는 악몽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천문학적인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담보로 잡아놓은 토지 이걸 매각해서 자금을 회수하려 들 텐데 똥값이 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매각가, 그닥 손실을 완벽하게 메울 수 없는 울며 겨자 먹기식의 담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개인이 이렇게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은행은 미리 선제적으로 담보 설정을 다시 하는 가치 조정, 그리고 보증인도 더 두텁게 세워가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게 되죠. 연체 3-4번만 하면 바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여차하면 개인으로부터 뒤통수 맞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같이 집값이 엄청난 하락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은행도 답이 없을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담보 가치가 객관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관적인 개인 채무 문제에서 불거지는 일이 아니라 대출 내줄 때 전체 모든 아파트 담보 가치로 엮여있는 은행 담보물이 그냥 한꺼번에 박살이 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대출 회수로까지 가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개인에 대한 은행의 원금 회수 방법인데 기업마저 흔들리게 되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 부동산 PF 문제는 바로 금융권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제2금융권은 거의 정조준이 되고 있는 건데 신협, 농협, 수협 등등이 지금 눈썹이 휘날리도록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을 현행 100%에서 130% 이상으로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충당금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그냥 추진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얼마나 현금 탄화를 쌓아놓고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렇게 이금융권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 바로 건설사 위기가 곧바로 은행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과정에서 일어난 뱅크런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은행 담보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를 한 바가 있죠. 일단 재정 확대와 저금리에 기반한 부채 증대에 의존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신년사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2금융권 대손 충당금 적립 움직임은 이렇게 은행이 자칫 빠개질 수 있는 뱅크런 사태를 최대한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움직임도 지금 금융권이 상당 부분 건설사와 맞물린 톱니바퀴가 헛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새마을금고 자본 비율을 높게 만드는 즉시 전액 환급 보장된 출자금,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이 새마을금고에 넣어서 투자한 돈인데 이걸 금고 자본 비율로 잡아놨었는데 이후로부터 이제 빼버린다는 겁니다. 이것도 엄연한 의미에서 보자면 부채인데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돈이라서 머물러 있는 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허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출자금도 회계 연도 결산이 끝난 뒤에나 찾을 수 있는, 당장 출자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일정 정도 이렇게 자금을 묶어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슬쩍 아침 이슬처럼 내려앉았다가 증발해버리는 자본은 은행 자본 비율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짝 스쳐 지나가는 건데 이금융권의 이런 불필요한 거품적인 자본 비율을 대대적으로 걷어내는 작업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칫 은행 자본 비율을 부풀려 보이게 해서 부실이 마치 상당 부분 건전성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왜곡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이금융권도 살짝 이렇게 들춰보면 엄청난 부실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2024년 1월부터 이렇게 건설사, 금융사 서로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돈으로 묶여있는 함수관계,
그냥 건설사 사업성이 무너지면 은행 건전성이 무너지고 은행 건전성이 무너지면 건설사 사업성이 무너지는 거의 뭐 섀도우 체이서야 그림자 같은 관계가 자칫 이렇게 엉키기 시작하면서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떻게 집값이 상승 반등이라는 궤적을 타고 다시 맹렬하게 이전의 모습대로 오를 수가 있겠어요? 그냥 로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죠. 지금 집값이 심상치 않은 것은 매매 시장의 약세장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분양 시장이죠. 오늘 무순위로 나온 아파트들 보세요. DMC 한강자이더 헤리티지. 여기 입주도 안 한 아파트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무순위가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고양시 덕양구. 거의 뭐 요즘은 3억 이상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당 부분 35%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분양 때 나왔던 가격 6억대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시세가 10억까지 찍은 거래가 있었지만 이건 뭐 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할 거고 대체로 6, 7억 원대로 거래가 됐었죠. 그래서 분양가 6억대도 그리 안전하지 않은 수위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칫 잘못 진입했다가는 위험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그대로 포기를 한 사례라 볼 수 있죠. 작은 부분에서 빵꾸가 났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같은 곳에서도 평형이 다르게 또 무순위로 나왔고요. 가격대도 6, 7억대로 나왔습니다. 시세 자체를 들여다보면 이후 하락장에서 어떤 궤적을 그릴지가 어느 정도 그림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거의 신축 아파트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집값 추이가 상당 부분 체력이 완전히 고갈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이건 서울에서도 마찬가지. 이문 아이파크자이 무순위로 돌렸는데 뭐 한 자리 숫자의 경쟁률이 나올 정도죠. 그 정도로 분양 신축 아파트 이점은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심리 아르테포레 여기도 공공분양인데 뭐 공공분양 굉장히 서울에서 인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쉽사리 좋은 경쟁률 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분양시장은 매매시장의 위축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서울 전체 집값 추이도 올림픽 파크포레온 여기도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곳 4억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강남 4구라고 자부하던 곳까지 여지없이 추풍낙엽, 도봉구, 노도강의 한 축, 갭2의 성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성동구, 마용성의 한 축, 성동구 역시도 약세장 보이고 있죠. 이렇게 일주일 거래, 특히 서울은 한 단면만 이렇게 봐도 모든 부동산 약세장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지표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시장 역시도 신축 위주로 하락, 분양 이후에 계약 취소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기존의 넘사벽 집값은 버블로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새해입니다. 운동화 끈 질끈 잘 동요 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건설사 위기가 그대로 금융계로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작은 문제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기우뚱할 수 있는 가능성 높겠습니다. 태형건설의 자구책이 얼마나 시장에 꽉 막힌 분위기를 해소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파산으로 가는가가 이번 주에 결정이 되고요. 금리 인하로 인한 집값의 상승이라는 말은 뭐 뼈도 못 추리는 지금 상황이고 집값은 역대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장기적으로 떨어질 것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무튼 잘 기다리면서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